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식에 앞서서 해당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한 청년이 나무 쪽에 이제 건너가다가 갑작스럽게 나무가 꺾이면서 같이 추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비트코인도 민그적거리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 줌으로써 좀 현상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이 청년이 그 뒤에 했던 행동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꺾이고 난 뒤에 멍하니 있는 게 아니죠. 움직였죠. 그러니까 즉 시장이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곧바로 나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을 지켜낼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은행 폐쇄가 암호화폐에 좋은 건가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은행 지점에 대한 폐쇄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 나라별 나라 인구 분포도를 좀 봐야 되겠죠. 연령에 대한 분포도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20, 30대 분들은 그만큼 스마트폰에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고연령자 분들은 그거에 대한 또 활용적인 측면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인해서 약간 불편함을 좀 갖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택트 시장에 또 암호화폐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냐. 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뭐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뭐 비트메인이 새로운 엔터마이너 T19를 출시를 했지만 S17보다 나을까? 라는 뭐 기사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T19가 나왔던 시점은 6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 배송은 6월 마지막 주 때부터 된다고 해서 제가 해시레이트가 6월 마지막 주 정도 때부터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일단 스펙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T19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네. 왜냐? T17보다 크게 개선돼서 나왔기 때문이죠. 단순하게만 보아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기존에 여기 읽어보시면 해당의 S17이 구입을 했지만 2월 달에 구입을 했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한 달 후 제품을 받았고 생각보다 여러 가지에 대한 제품의 오류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T19도 이런 질병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최적화가 안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해시레이트만 봐도 뭐 7월 8월 달 두 달치만 봐도 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해시레이트가 빠르게 회복을 못 해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정상적인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 비트코인 분석가가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의 이 구간은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다. 조만간에 이런 패턴에서 위로 갈지 또는 아래로 갈지 조만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정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차트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대칭 삼각형 브레이크 아웃이 조만간에 곧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간 대비해서 상당히 대응을 좀 잘 하셔야지 본인의 자산을 제대로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 기간에 대한 측면이 이분께서는 한 7월 10일 정도면 대충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비탈리 부테링이 암호화폐 거시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는 결국 거시적인 경제 동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금융은 10년 전보다 중요도가 떨어졌으며 암호화폐 산업도 이러한 현실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거시적인 경제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생겼다라는 다른 요소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묘사는 확실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최근 2개월간 비트코인 P2P 거래량이 1위를 찍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난 4월, 5월 러시아 지역의 비트코인의 P2P 거래량은 베네수엘라, 미국 등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으며 로컬 비트코인 거래량이 대략 한 요 정도가 나와주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상당히 핫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신흥국 통화가치에 대한 절하 압력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3월달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최근 5월달 것도 체크를 했는데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시위가 상당히 과격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렇게 과격해지면 질수록 과연 비트코인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고 해서 실시간 방송 때 한 분이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곰곰이 좀 어거지로 좀 조각을 맞춰가지고 또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이런 시비 사태가 커지게 되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그거에 따른 환율의 변동폭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신흥국들에 대한 화폐에 대한 가치의 변동성이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국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달러 환율 추이가 아직까지도 1200원 선대까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한국도 생각보다 수출 부분도 잘하고 있는 실정이고 재정 건전성 대비도 물론 2분기 거 까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도 1200원대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어가고 있으니 다른 나라는 말할 필요성이 없겠죠. 또한 신흥국들에 대한 달러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 때도 곧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또 영향을 끼칠지도 좀 봐야 되겠고요. 신흥국들이 달러가 상당히 약세였었을 때 또 매우 앞으로도 더 많이 미래지향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달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신흥국들이 엄청나게 달러를 많이 빌려서 여러가지 SOC 사업이나 뭘 많이 해놨던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국가에 대한 영향성도 꽤 앞으로 장기화 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또 변화폭이 컸던 부분도 아무래도 선진국 간 그리고 신흥국 간에 대한 양극화 부분이 꽤 있을 것으로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카오톡 클립 지급 서비스 6월 3일 기준으로 이제 서비스가 카카오톡 옵션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클립이 추가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50클레이와 웰컴 카드를 같이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에 우리가 조금 더 앞서 나가겠다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정 또는 옵션 부분에 들어가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 안에 50클레이 정도를 준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잘 챙겨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네. 나이키 쇼핑하고 암호화폐를 돌려받으세요. 최대 3% 코인 캐시백을 해주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용산 현대
백화점 그쪽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잡설이 치우고요. 이 서비스는 나이트 온라인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대 3% 암호화폐 캐시를 백과 9% 현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상을 받으려면 블루투스 비자 카드를 이용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상으로 지급되는 암호화폐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블루투스 토큰 플루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절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 비즈니스가 뜬다. 비내면 세탁기 서비스 런드리고 170억 규모의 B 시리즈를 투자 유치를 받았다. 이런 언택트 시대에서도 상당히 아이템이 좋다, 또는 내가 그런 위험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투자하려고 하는 엔젤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달의 민족에 대한 뭐 그런 성공 가능성, 그리고 요새 스타트업들이 뭐 야놀자, 뭐 기타 등등 뭐 여기어때들이 상당히 성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빈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또 코인 쪽으로 또 연결을 해서 보았을 때도 우리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봐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도 투자 유치 성공 요인은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빗썸이 자금 세탁 방지 이상거래 탐지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웃으면서 사진을 찍긴 했지만 글쎄요. 네. 이게 그렇게 쉽게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주지 않을 텐데, 금융 쪽에 그 까다로움을 다 견뎌내면서 할 수 있을지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응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가 AI 빅데이터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